(2023년 1월 7일입니다)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사성장군입니다. 육군 사성장군입니다. 이분이 국방부도 인지 못한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소위 P-73이라는 그 침투 내용을 먼저 인지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정치권의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의힘은 이 김병주 의원을 향해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를 향해서 북한과 내통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병주 의원은 지도를 볼 줄 아는 서울 시민이면 알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과연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는 사항을 국방부가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삼성장군 출신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이 우리 군보다 북무인기 항적을 먼저 알았다면 이거는 민주당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고 자백하고 있는 것이다 라면서 북한 내통설을 제기했습니다. 이분 신원식 장군은 합참작전본부장을 했던 분입니다. 또 수방사령관도 했기 때문에 이 수도 방위에 대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입니다. 사성 장군인 이 김병주 장군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연합사 부사령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전력은 수도 방위 사령관은 안 한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원식 장군은 수방사령관도 하고 수도방위란 건 공중이고 뭐고 다 수도 전체 방위를 얘기하는 거죠. 합참 작전본부장을 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할 만한 분인데, 이분이 민주당이 우리 군보다 북무인기 항적을 먼저 알았다면 이거는 민주당하고 내통하고 있다고 자백하는 것이라고 북한 내통설을 제기한 걸 보면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 혹시 있지 않나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이 김병주 의원이 서울 은평, 종로, 동대문, 남산 일대까지 북한 무인기가 침투한 사실을 합동참모본부와 군 당국보다 먼저 인지하고 의혹 제기를 했다는 바로 그 이유에서입니다. 먼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침투한 사실, 어디까지? 남산, 동대문, 종로, 서울 은평까지. 그렇다면 김 의원은 합참과 군 당국이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 보고에서 보고한 비행 궤적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28일부터 29일 북한 무인기가 비행 금지 구역을 포함한 서울 상공 침범 가능성을 김병주 의원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 군은 이렇게 얘기했죠. 무인기가 서울 북쪽 지역을 잠시 침범했을 뿐 대통령 경호구역을 지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한 뒤에 무인기 침범 8일 만인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10일 만인 지난 5일 공식적으로 이거를 시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사람이 맞았나? 김병주 의원 말이 맞았죠. 그러니까 결국 저는 틀린 걸로 알고 일갈 좀 비판적인 글을 썼는데 보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군을 믿었기 때문에 군의 말대로 김병주 의원을 좀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김병주 맞았다는 것을 알고서 이거 특히 이런 부분에서 국방부가 좀 더 깊은 무엇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제 군이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이 문재인이가 지난 5년 동안에 과거에 강군을 갖다가 완전히 당나라 군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완전히 군기 빠지게 만들었고 평화쇼를 하면서 평화군, 이제 평화가 온다, 평화가 온다. 매일 이런 주입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뭐 평일날에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녁 때 전방에서도 외출도 시켜주고 사병들을 갖다가 아주 군기를 갖다가 완전히 문란시켰어요. 일부러 그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말이죠. 이 군이 완전히 평화군,
아니 군대가 무슨 평화를 원합니까? 군대는 한 번의 전쟁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훈련을 24시간 하는 바로 그런 단체가 목숨을 건 안보, 대한민국의 안보 군이 바로 군인입니다. 그 군인, 그래서 사람 인자 앞에다 군자를 붙입니다. 국가를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을 가볍게 던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애국심을 갖고 있는 뭉쳐진 그런 집단이 바로 안보 군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대한민국 국군이 그렇게 강한, 세계에서도 가장 강군이라는 그런 5위 안에 들어가는 강군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지난 5년 동안 군을 갖다가 완전히 정신전력을 빼버렸습니다. 정신전력을 이겨야 한다. 소위 유비무환 준비를 만약에 평소에 하전에 해놓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 아주 철통 같은 그런 군기황립을 하고 정신전력을 강화시켜 놓은 그 과거의 군이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그 군은 그렇게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재인이 들어서서 5년 동안 이 좌파 그 연기를 피우면서 결국 대한민국 군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재인의 군대가 지금 잔재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훈련을 못하게 했으니까, 군사훈련을 못하게 하는 그런 대통령 통수권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평화를 얘기하고, 군대인데 평화를 얘기하고, 또 인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군 인권센터라는 군대도 안 갔다 온 자, 임태훈이라는 자가 그저 지휘권을 물란하고 말이죠. 당신 부대에 오늘 간다 하면은 그냥 딱 가면은 그냥 완전히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단체. 그게 그렇게 세도를 부렸죠. 극좌파죠. 성공의 대학인가 어딘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아주 그 군도 안 갔다 왔죠. 이걸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죠. 군을 아는 사람들은 무척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가끔 울분을 토하기도 했는데 그 군의 잔재가 지금 남아있는 거. 정신전력이 정말 무서워야 되는데 이건 정신을 완전히 정신줄을 놨다는 거 있죠. 그렇게 만들어버린 게 바로 문재인입니다. 군 통수권자가 평화를 외쳐대고 군을 평화군으로 만들어버렸으니 그게 뭐가 더 볼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신원식 의원이 말이죠. 민주당 김 의원, 김병주 의원이 그런 의문을 제기했을 당시에는 정작 우리 군도, 국방부 장관도, 국가안보실도, 대통령도 그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은 지난 12월 28일과 29일 제기한 그 내용은 누구로부터 어떤 경로로 제공받았는지 국민 앞에 설득력 있게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저도 말이죠. 그래서 이 김 의원이 엉뚱한 얘기를 한다 싶어가지고 정말 국방부 장관도 국가안보실도 군도 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엉뚱한 얘기를 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김 의원이 하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김 의원을 굉장히 공격을 또 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이 그러고 국방부가 그러고 국방부 장관이 그러고 국가안보실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나중에 내용을 보니까 김 의원이 맞았단 말이죠. 근데 김 의원은 어디서부터 들었냐 이거야. 이것은 아무도 그냥 알 수 있는 성질이 아닌데 당신은 어디서 들었냐니까 이 양반은 대답을 지도를 보면 다 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항적을 어떻게 지도를 특히 그 무인기의 항로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 의원은 누구로부터 어떤 경로로 제공을 받았는지 국민 앞에 설득력 있게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우리 군 전문가들이 다수의 첨단 레이더와 감시 장비를 종합해 알아낸 항적을 김 의원이 간단히 분석으로 알아냈다는 주장은 바로 국민을 우롱하는 황당한 궤변일 뿐더러 김 의원이 그래서 국민이 납득할 설명을 내놓지 않으면 부채도사 흉내로 일관한다면 이는 김 의원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말이죠. 국회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김병주 의원을 향해서 군에서 비밀 정보를 입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입수했는지 밝혀야 한다. 다른 쪽은 북한이겠죠. 뭐.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 승승장구한 사성장군 출신으로 그 이후 곧바로 국회 국방위원이 됐다. 30분 만에 연구해서 알 수 있었다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비법 좀, 그 재주를 좀 알려달라 하고 꼬집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사성장군 출신이라는 신뢰도를 앞세워가지고 대한민국의 안보 불안의 선봉장으로 나선 느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소형 무인기를 잡으려면 수십 대의 레이더와 감시 장비를 동원하여 항적을 철저하게 조사 분석하고 중첩해서 종합 판단을 해야 하는데 한 개인이 지도에서 30분만에 그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힘을 보태면서 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김 의원을 향한 여권의 총공세가 지금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지도를 볼 줄 아는 국민이라면 비행금지 구역 침범 가능성을 알 수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지도를 두고 무인기 비행 궤적에 비행금지 구역을 그려 넣어서 분석한 결과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 구역을 인접해서 지났을 가능성이 있어 무인기의 비행금지 구역 침범 가능성을 자기는 제기했던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서 무인기 침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명백한 경호작전 실패와 작전 실패, 위기 실패, 위기관리 실패라고 비판하면서 국방부 및 합참본부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해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명명백백히 따져나가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해가 참 안 가는 겁니다. 지도를 볼 줄 아는 국민이라면 국방부와 합참이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때 공개한 지도를 두고 용산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참 이해 못할 얘기입니다. 이해를 참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진 건데 하여튼 확실한 거는 이 당나라 군대를 만든 이 문재인의 책임입니다. 이 정신전력을 완전히 해쳐놓은 게 잔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문재인이 얘기한 소위 좌파적 실체 그런 잔재가 좀 남아 있지 않나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군이 정상적인 그 군기 확립이 안 돼 있고 정신전력이 아주 취약한 그렇게 만들어져 놨고 지난 5년 동안 왜냐하면 훈련을 안 하고 정훈교육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다가 느닷없이 문재인이 뭐라고 안보 얘기를 또 했어요. 그분이 안보 얘기하니까 지나가는 통상계도 웃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안보 얘기를 합니까? 이 군은 빨리 이 잔재를 소탕해야 됩니다. 특히 그때 이 군에서 작동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을 했던 것 국군 보안사의 그 후신인 국군 기무부대를 원점으로 만들어 가지고 원래 있던 강한 기무부대를 만들어서 보안이라든가 방첩 대공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보라든가 이 세 개 분야는 확실히 만들어 놔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이 군대 어느 누가 간첩인지 누가 합니까? 군에 왜 이 대공 분야가 있어야 되냐면요. 간첩들은 민간으로 위장해서 군으로 들어옵니다. 군인들 포섭하고 해가지고 대전복 문제에서 차원에서 봐야 되는 그런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군은 첫째 보안 아주 직능자들 아주 전문가들 다 없애버렸어요. 이 문재인 정권이. 그다음에 정보도 있어야 됩니다. 이 정보가 이 원활하게 돼야 이게 전부 다 하는데 이게 마침 정치 정보라고만 착각하는 이 좌파들이 다 없애버렸죠. 그다음 이 대공 분야가 과거에 군이 셌습니다. 군인들이 국정원에서 간첩을 못 잡을 때 군인에서 간첩을 잡곤 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그
그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이 세 분야가 빨리 활성이 돼서 군 내부를 강화시켜야 된다는 이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는데 글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느낌을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 방첩부대가 소위 국군 기무사 과거에 지금 현재 방첩사령부로 바뀌었다는데 이 방첩사령부가 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강하게 존재해야만 군 내부에 소위 말해서 이 오열들이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 정신 전력이 강화시킨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군의 방첩부대가 강화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안, 정보, 대공 이 분야는 그 어느 국가의 기관보다 더 강화시키고 강군화시켜야 된다는 바로 그런 얘기죠.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